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가족의 발견이라고 첫 번째 강연 맡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요즘 사진의 기술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불과 2년 전인데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직업상, 맞아요. 상담도 하지만 사실은 상담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좁은 의미고요. 이제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쓰든 면담을 하든 목표는 치료인데, 주로 이제 대부분은 갖가지 증상으로 불면증, 여러 가지 우울증 옵니다만은, 그리고 핵심은 가까운 관계에서 다 비롯되고요. 그 가까운 관계라는 게 결국은 직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족에서 오더라고요.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 써놨듯이 배신을 허하자. 누구의 배신? 가족의 배신인데 상대방의 배신을 허락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주어는 바로 납니다. 내가 그동안 철떡같이 믿어왔던 가족의 풍습을 배신하는 것을 나 자신을 허락하자는 그런 뜻으로 오늘 강의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조금 제목이 좀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약간 놀라셨을 텐데요. 일단 오늘 가족에 대해서 조금 색다른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집이요? 가장 편안한 제일 쉴 수 있고 밖에서 짜장도 못 냈는데 집에 와서 짜장도 낼 수도 있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네, 그런 거. 포근한 느낌이 들지. 가족이 있으니까. 안 그래? 저는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증상, 항상 이제 오시는 거는 늘 처음부터 선생님 저는 가족 문제로 왔어요. 이렇게 절대 안 오세요. 안 오고 대부분은 이제 잠이 안 와요. 답답해요. 내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불안해요. 우울해요. 공허해요. 허전해요. 정말 다양해 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래서 약간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직장 문제, 또래 관계, 특히 요새 이제 학교 또 입학 시즌이죠. 휴학했는데 다시 들어갈까 말까. 약간은 또 대인 관계로 들어갔다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집안 문제로 되거든요. 집은 안식처 다가 정상인데 집은 안식처가 아니다를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또 몸이 안 좋고 좀 빨리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러고 이제 집에 가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하긴 쉬긴 쉬어야죠. 당연한데 우리가 또 찰떡같이 믿는 명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집은 우리의 물리적인 쉼터이긴 일 수 있죠. 당연히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있고 여러 가지 누울 수 있고 그죠? 요새는 또 인터넷도 있고 그죠? 각종 좋은 게 있으니까 물리적인 쉼터는 될 수 있는데 정서적인 쉼터까지 바라면은 자칫 힘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집에 아버님이나 뭐 어머님 어떤 집안 분위기 자체가 아까처럼 굉장히 정말 비합리적인 풍습이 먼저인 집안, 아니면 아버님의 어떤 가치관, 뭔가 아주 뭐랄까, 굉장히 뭔가 통제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한 분씩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제하는 이런 느낌, 이런 집안에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집에서 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꿈을 꾸는데 막 꿈에서 엘리베이터가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자꾸 우리 집을 거쳐가더라 이겁니다. 내지는 차를 탔는데 자꾸 집을 안 가고 딴 데로 가요. 그런 꿈의 의미는 정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집에 가기 싫은 거거든요. 밖에 나오면 별로 안 우울한데 집에만 들어가면 우울하다. 이런 분도 계세요. 물론 혼자 계셔도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집에 있으면 이상하게 우울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랄까 이렇게 대학교 가시거나 아니면 직장에 있으면 따로 떨어져 계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혼자 밥에 먹고 이런 건 힘들었지만 정서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방학돼가지고 집에만 가면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안 좋고. 이상하지. 왜 그럴까? 내가 뭐 일도 뭐 바쁜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뭐 하지 하다가 굉장히 막 집에서 심심해서 나가서 비싼 돈 주고 영화관에 가고, 또 요즘은 영화관 더 비싸죠, 그죠? 막 4D 이래가지고 막, 그죠? 굉장히 그금을 줘서 영화 보고, 그러고 또 어디 뭐 도서관이나 뭐 책 본다든지, 이렇게. 밖에 여러분들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사시면, 이 명제를 모르고 사시면은, 이상하다. 나는 뭐 학교 집 다 좋은데, 학교 도서관 집,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집에 있어도 뭔가 좀 안 편하지? 내지는 잠을 못 잘까? 등등 있어요. 마음의 안식처는 한 공간을 더 둬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과거에 섹스 앤 시티라는 영화 있었는데, 그 영화 2탄 보시면은, 둘이 주인공끼리 싸우다가 나중에 제3의 공간에서 약간 좀 쉬는 장면 나와요.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안식처를 만들자가 제가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우연히 가족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연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사연을 읽고 나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둘째입니다. 위로는 언니가,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조금 가부장적이세요. 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명절 때 친가 쪽 친척들이 모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희 집은 밥을 먹을 때 상이 부족하면 남자들은 상에서 먹지만 여자들은 신문지를 깔고 바닥에서 먹기도 합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남동생이 누나들 사이에서 먹으려고 하면 남자는 상에서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남자 어른들의 태도예요. 남자 어른입니다. 이제 남동생도 명절만 되면은 누나들에게 명령하듯 행동하고 점차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명절만 되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명도 괜찮다고 하셨네요. 김소희 양이 주셨는데요. 일단 보자. 김소희 양 어디 계시는지. 예, 이쪽에 계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나이부터 먼저 좀 여쭤도 될까요, 혹시나? 네. 네. 21살이에요. 예. 네, 올해. 그리고 둘째면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밑에는 남동생은 6살 차이. 6살 차이시고. 언니는 3살 차이 나는 언니. 네네. 명절 때 유독 어떤 모습이, 이제 지금 사연을 봤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느낌이, 어떤 분위기가 가장 제일 생각만 해도 힘든지, 답답한지 네. 조금만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사소한 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네. 남자는, 아들은 모서리에서 먹으면 안 된다. 자, 누나랑 바꿔야지. 이런 말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말. 그리고 또 돈 줄 때도, 아들은 좀 더 받아야지. 이런 분위기. 그리고, 제사에 여자는 하는 거 아니지? 자, 방에 들어가 있고, 아들만 나와볼래? 이런 말? 이런 말에 조금씩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들을 때 어떤 기분 드세요? 좀 답답하긴 한데, 네. 또, 저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른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저도 그냥 따라야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바꿀 수 없잖아요. 답답하다는 거는 신체적인 느낌이거든요. 네. 감정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네. 저 같으면 되게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이 불합리하잖아요. 네. 맞죠? 네. 우리 항상 3, 4분기, 4, 4분기 안 좋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3, 4분기에 우리 추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름대로 젊은 분 많으시지만, 이제 그 다음에 김장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세대가 추석, 김장철, 그 다음에 이제 설, 이때가 굉장히 우리나라 특유의 스트레스 받는 시대인데, 그때 되면 저는 저희 진료 때는 정말 각종 촉이 서는 시기입니다. 여하튼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너무 우울해요, 지금. 뭔가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만약에 애인하고 헤어졌다. 그런데 내일, 그 다음날이 명절이네? 설이네, 어떡하지? 조금 쉬어도 됩니다. 근데 그 쉬는 것이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은 양,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은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늘 상처를 많이 받아요. 방금 사연 주신 분처럼 모두 다 겪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모두 다 명절 때 하나같이 약간 명절이 100% 다 진짜 정말 TV에 나온 것처럼 정말 쾌활하고 해맑게 이렇게 지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가족 회의가 많은 집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가족도 보면은 뭔가 가족 회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족 회의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본질적으로는 가족 회의를 할까 말까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아버님이 사실은.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그래서 그런 가족 회의가 좋다, 오케이 하자고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가 됐을 때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일방적으로 이런 회의하시는 집 보면 대부분 아버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하자. 그럼 또 와야 되고. 그때부터 의무죠. 그러면 이게 이미 이때부터 벌써 시작점부터 자유가 제한되고 여기서부터 의무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가족회의가 물론 다 좋으면 좋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굉장히 제대로 속에 있는 그들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죠. 가족회의를 예로 좀 들었는데 사실은 가족회의뿐만 아니겠죠. 굳이 회의가 없어도 어느 정도 집에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정말 아무 명확한 이유도 없이 꼭 뭔가를 해야 되는 집이 많거든요. 당연히 명절 되면 우리나라 늘 교통 상황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반자동으로 늘 거기 어머님 댁 갔다 와야 되고 등등. 이건 약간 우리나라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문화에도 조금 이게 영향이 있어요. 뭐냐면 문화가 꾸준히 아주 일관적으로 이어졌지만 사실은 유교적인 문화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각종 불교, 종교, 다 기독교 굉장히 많은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중문화, 다중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데 약간의 유교 문화가 베이스니까 내가 부끄러우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된다. 결국은 바보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실수하면 바보고 또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 중에 일부 가치관인데 그것도 역시나 뭔가 한번 잘못해도 대단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뭔가 또 이렇게 죄를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한 번이라도 또 잘못하면 죄인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한 번 실수하면 바보고 한 번 잘못하면 죄인인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로 가깝고 서로가 너무 이렇게 정말 너무 많이 타이트하게 가까워요. 이런 사회는 굉장히 서로가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서로 조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룰이 굉장히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그거를 어기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다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도 명절에 여러분들 끌고 가신 이유가 정말로 이제 우리 가정에 그동안 못 받은 친척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돌아가셨던 할아버지나 할머님이나 그런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가자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같이 안 가면 물어보니까 남들이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너는 왜 안 왔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꼬지 찔러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다들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풍습이라면 저는 이 풍습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풍습이나 어떤 모든 것의 본질이 인간이 먼저인데 그게 아니고 자꾸 이제 룰이 먼저고 그리고 이게 대물림이 되니까 우리 또한 그런 아주 경직된 가치관 속에 살고 있죠.
금지가 많은 사회, 금지가 많은 집단, 금지가 많은 가족일수록 경직된 가치관을 갖고 있을수록 굉장히 내 마음도 여유가 없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 사진 주신 분처럼 사실은 화가 나는 게 맞아요. 답답하고 뭐 애교 부리겠다가 아니고 이걸 좀 바꿔봐야겠다. 내가 왜 이렇게 써야 되지? 내가 왜 신문지에 깔고 앉아서 밥 먹어야 되지? 맞잖아요. 실컷 전 구워놓고. 그죠? 왜 남자들은 뭐가 잘나가지고 맞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정말 화목이 중심이 안 되고 하니까 풍습이 더 위가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가족의 주소고, 물론 이걸 깨닫고 조금 더 이제 각자를 존중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너무 일반적인 룰을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한다면 이런 분위기는 또 대물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 여러분 대에서 끊어줬으면 하는 게 이제 저 작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정신과의사로서 작은 바람이에요. 같이 있지 않으면 가족의 의미가 없어요. 항상 같이 있어요. 가족. 이 정도. 이 정도 있는 것 같아, 이 정도. 한 요즘 좀 가깝겠지? 이만큼. 보여요? 커플로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커플? 커플 혹시 계세요? 아니면 썸 타시는 분 혹시 계세요? 미안합니다. 자, 아니면 가족분 같이 오신 분 계세요? 가족분?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다 남남이죠. 자, 지금 괜찮아요. 이 분위기 좋아요. 왜냐하면 다 남남이니까. 서로 지금 뭐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막 다, 예를 들어서 이 좀 정말 징그러운 얘기인데, 다 가족이야. 그러면 막 앞에 니 좀 얼굴 치워라부터 막 글씨를 먹고 난립니다. 그렇죠? 가족은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의지 혹은 의존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의지와 의존의 차이는 뭐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의지와 의존의 차이. 글자가 다르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근데 이거예요. 의존이란 거는 의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의지는 제가 몸으로 표현할게요. 의지는 나라는 사람은 오롯이 서 있어요. 이렇게 한쪽 발로.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어도 서 있을 수 있어요. 조금 힘드네요. 근데 웬만하면 이게 의지예요. 이러면서 옆에 뭐 애인이 생기거나 옆에 누가 있으면 도와주고 배려하는 거죠. 근데 의존은 그냥 완전히 내 몸을 옆에 맡겨버린 거예요. 자, 지금은 다 생판 남이에요. 근데 막말로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의지할 혹은 의존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동성도 괜찮네요. 자, 어쨌든 그랬다면은 막 그때부터 뭔가 막 기대 심리가 막 생겨요. 왜 우리 아빠는 날 싫어하지? 내지는 왜 어떻게 엄마 이럴 수 있지? 그건 당연히 물론 씁쓸하죠. 그 다음에 왜 우리 뭐 여친은 혹은 우리의 남친은 왜 우리 여친은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 안 주지? 등등. 내가 생각했던 가족, 내가 생각했던 뭐 연인, 내가 생각했던 친구 등등. 관계에 이름이 붙는 순간부터 거기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노란 선 밖으로라는 말은 결국은 내가 정해놓은 관계라는 선에서 조금 물러나야 돼요. 차라리 지워야 돼요. 그래서는 최대한 진료실에서는요. 차라리 그 가족이라는 명제를 좀 지우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어차피 가족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동사무소에 다 있어요. 가족이라고. 등본 때문에 나와요. 가족이라고. 그래서 너무나 내가 서운함이 심하거나 평소에 너무 내가 가족에 구속된다는 느낌 들면은 한 번쯤은 그냥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말 그대로 부모님께서 서로 좋아서 그 사이에서 내가 나온 것뿐이고 나는 나대로 삶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족이란 테두리를 너무 또 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너무 그럴 때면 차라리 서운함이 심하면은 관계라는 이름, 가족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지우고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분쟁이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면 빨리 뭐 또 그런 사람 옆에 분들 또 뭣도 모르고 빨리 빨리 화해해라부터 뭐 말이 많잖아요. 특히 뭐
부모님이나 형제 간에 싸우실 때든지 여러 가지 가족 간에 문제 있을 때 너무 특히 삐쳐 있는 것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나라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는 안 좋습니다. 식사도 천천히 먹어야지 소화가 되듯이 감정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면 막 내가 옹졸한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정도의 권리가 있다. 내가 너무 힘들면 좀 속된 말로 잠수 탄다. 등등 여러 가지 좀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거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꾸 화가 나고 곱씹어지면 차라리 시간을 가지면 어차피 가족이기 때문에 안 보면 그리움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하면 좀 나와라. 약간의 경제적인 것도 좀 해서 나오고 돈 없으면 나중에 부모님한테 갚아준다 하고 나와서 원룸을 얻어라. 그래서는 제가 사는 동네 그 부동산 협회에서 약간 이렇게 좋아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단 원룸을 얻되 좀 우스개 얘기지만 엄마한테 김치 얻어 먹을 정도의 거리에서 가라 이런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떨어져 있으면 또 그립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까운 관계일수록 좀 떨어지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항상 우린 또 모범적인 것도 좋아하는 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빨리 일 마치고 빨리 집에 간다든지 이래서 돈 아꼈다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도 칭찬 안 해요. 괜찮아요. 오히려 집 일찍 가면 어머니들이 피곤해요. 밥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귀가 전에 30분 정도를 여기는 배회하라 했지만 사실 배회란 말은 조금 좀 그렇고 마음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밖에서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생판 남이기 때문에 함부로 화를 낼 수도 없고 예의도 차리고 어느 정도의 가면을 쓰고 살죠. 그래서 밖에서는 내가 인지 못하고 있던 여러 가지 억압된 화나 분노나 그런 굴욕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나중에 바로 집에 들어가 버리면 괜히 집에서 꼭 약간 보면 좀 기가 센 분도 계시지만은 반대로 기가 약한 분도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화가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아버님들이 유독 집에 와서 막 화내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꼭 밖에서는 또 새님 같거든요. 밖에서는 되게 막 점잖고 예의 바르신 분들이 가정폭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억압이 많고 이런 분들은 결국 안에서 터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풍선처럼 똑같기 때문에 뭔가 압이 세면 셀수록 압이 약한 그 벽이 어떤 두께가 약한 쪽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가족이 되면 큰일 나겠죠. 반대도 큰일 나지만 이건 더 큰일 난 겁니다. 하루에 우리가 별일 없었다고 해도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런저런 가까운 직장인 관계나 친구 뭔가 서운한 거, 괘씸한 거, 화나는 거 있을 겁니다. 걱정되는 거, 특히 불안, 초조 이런 것들. 약간씩 좀 고민해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좀 마음 정리가 되고요. 그때 이제 집에 물리적인 안식처죠. 집에 들어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좋죠. 근데 또 이런 말 하면 또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 언제가 제일 집에 들어갈 적당합니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이제 배에서 소리 날 때, 배고프다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그리워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발이 이제 집으로 가게 되죠. 자, 어쨌든 오늘 가족에 대해서 아주 짧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가족은 지구와 달이다. 혹은 해와 달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지구와 달이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지구와 달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죠. 그죠? 왜 그렇겠어요? 만약에 반대로 지구랑 달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끄는 힘만 있다면 지구랑 달은 옛날에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지구와 달이 현재처럼 사이좋게 잘 서로를 이제 감싸고 도는 이유는 끄는 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힘? 밀쳐내는 힘도 있죠. 여기 물리학과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밀쳐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른 해와 달 같은 동화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가족은 지구와 달처럼 서로 적당한 끄는 힘, 그리고 적당히 좀 쳐내는 힘, 요거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관계라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조금은 답답했던 마음이 풀린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가족이란, 가족이란 지구와 달 같은 어떤 그런 관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족은 하나 진짜 이다. 저한테 가족은 자주 싸우고 덮어도 결국에는 돌아와서 같이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나에게 가족은 기쁨이고 사랑이다. 우리 집에 모든 게 다 있지. 행복도 있고, 편안하고. 집은 정말, 집에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지. 집은 너무 좋아요.